무더운데 또 다들 어떻게 지내고 있으신지요?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작품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외적인 이미지는 굉장히 공포인데 우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요런 질문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혹시 혼령을 경험하시거나 그 존재를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기억이 안 나니까. 꿈에서? 꿈에서. 그러면 음.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예스예요. 저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본 적은 음. 음. 없지만. 음. 오. 저도 어느 정도 뭔가 귀신?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특히 저는 그런 거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몇 년 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음. 꿈에 나오셨거든요. 근데 인제 꿈에 나와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데 그게 저만 모르던 인제 이미 예를 들면 그 약간 재산 얘기였어요. 어떤 음. 이야기를 꿈에서 해 주고 가셔서 "어 그냥 그런 얘기를 하셨어."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게 실제로 저만 모르고 부모님들 사이에서 있던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머 진짜 이 귀신이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그때부터 저는 뭔가 좀 더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태몽? 아 예지몽? 음.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강력한 상징이거든요. 음. 저는 태몽을 요즘 꿨습니다. 근데 진짜요? 그냥 근데 그 태몽에 나왔던 굉장히 큰 강아지가 그냥 제 딸 그 자체예요. 아 정말요? 똑같아요. 아 궁금하네요. 진짜 똑같아요. 예. 그래서 신기하죠? 음. 저도 인제 그때부터 언젠가 믿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부터 딱.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작품은 2시 22분 고스트 스토리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딱 요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혼령을 믿으십니까? 음. 우선 시놉시스를 좀 더 읽어 드릴게요. "2시 22 분까지 기다리면 우리도 목격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부부인 샘과 제니는 얼마 전 이사했다. 샘은 새로 이사 온 집에 오랜 친구 로렌과 그녀의 남자친구 벤을 초대한다. 제니는 이들에게 매일 똑같은 시간에 집에서 나는 수상한 소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이 이 현상을 직접 목격할 수 있게 새벽 2시 22분까지 기다려달라고 제안한다. 딱 여기까지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2시 22분에 나는 소리가 귀신이냐 아니냐 이걸로 그 내내 싸워요. 뭐다. 뭐 때문에 이런 거다. 귀신이다. 아니다. 귀신은 없다. 귀신이 있다. 이걸 엄청 싸우거든요. 사실 요 한 가지의 띠으로 가는데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우선 극본을 너무너무 잘 썼다고 생각이 들고요. 요 작품은 사실 우리나라 작품은 아니고 라이센스 작품입니다. 근데 완전히 똑같이 들여오는 레플리카 작품은 아니고 논레플리카 작품인데요. 우선 21년 8월에 웨스트엔드에서 초연이 올라왔고요. 8월 초에 여름 초에 올라왔고 그만큼 물론 웨스트엔드에서는 오픈러닝이긴 했지만 여름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 작품은 제가 굉장히 잘 썼다고 했잖아요. 올리비에 어워즈 또 요 올리비에 어워즈가 뭔가라고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하자면 브로드웨이에 토니 어워즈가 있다면 웨스트엔드는 올리비에 어워즈가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올리비에 어워즈에서 최우수 신작 연극도 받고요. 또 인제 여우주연상 또 주인공인 제니 배우분께서도 받고 그리고 음향 디자인으로도 또 상을 받고 그렇습니다. 상 되게 많이 받았고요. 근데 또 21 년에 하고 웨스트엔드에서 24 년까지 공연을 했는데 또 인제 신시의 박명숙 대표님께서 이렇게 딱 작품을 알아보셨는지 웨스트엔드에서 공연하던 와중에 공연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바로 초연이 들어옵니다. 사실 이게 공연을 하는 와중에 바로 들어오기가 어렵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언어권이 다르다 보니까 한국어로 번역도 해야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논레플리카 작품이다 보니까 또 인제 뭐 무대 세트도 디자인해야 되고 뭐 의상도 바뀔 거고 요런데 또 초연이 바로 23 년에 올라오게 돼요. 그리고 이번 작품은 2025년 요 재연에 2년 만에 돌아온 작품인데요. 저는 초연 때부터 제가 또 좋아하는 배우님께서 하셨어 가지고 많이 봤는데 저는 요즘 딱 보는데 정말 2년 전으로 돌아간 그 기분이 너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초연이 23년 7월 19 일부터 9월 2 일까지 했는데요. 올해 이번 공연도 25년 7월 5 일부터 8월 16 일이라 이제 6주 두 번 다 6주 정도밖에 연극을 안 하는데 한 2주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완전 딱 비슷한 시기에 게다가 인제
배역이 4가지의 배역이 나오는데 모든 배역이 다 더블 캐스팅이거든요. 근데 이 8분의 배우분이 그대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무대 세트도 그대로고요. 조금 바뀐 부분이 있지만 심지어 세종 MC어터에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그 2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저는 좀 요즘 들어 그 시절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영어 대본을 한국어로 바꿀 때 황석희 번역가님께서 해주셨어요. 네, 초연과 재연은 크게 막 바뀐 부분은 없고 다만 이제 배우분들의 해석에 따라서 그냥 뭐 사이 두는 정도, 어미 요 정도만 바뀌었고 영어 대본도 그대로 거의 가져왔다고 보면 되는데 개인적인 감상이지만 좀 황석희 번역가님의 특징이라고 뽑자면 번역체를 어느 정도 살려둔다는 점에 있다고 개인적으로 느끼거든요. 왜냐면 이제 들으면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가 뭔가 쏙쏙 생각이 잘 나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 번역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또 번역체긴 한데 막 어색한 말이 많지는 않아요. 아쉬운 점이 약간씩 물론 당연히 있긴 하지만 다만 이제 현지화 시키면서 그 별자리 이야기를 하는데 별자리 이야기할 때 원래 그 중국의 항아 요 아마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버전에 들어왔을 때는 견우와 직녀 이야기로 바뀐 점. 그 점 말고는 바뀐 게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세종 M시어터에서는 좌석 수가 600구석 정도 되는 극장인데 그리고 2층까지 있죠. 근데 이제 영국 웨스트엔드에서는 아폴로 시어터라는 곳에서 했어요. 이곳은 698석이라 뭐 크게 한 90석 정도 차이라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뭐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웨스트엔드 극장 특징이긴 한데 굉장히 높습니다. 무려 4층까지 있고요. 바스석 다 있고. 그래서 이제 세트도 층고가 조금 높고 좁은 편. 우리나라는 층고는 낮지만 그래도 옆으로 넓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담이지만 아폴로 시어터가 익숙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아폴로 시어터가 유명해서라기보다 아폴로 빅토리아 시어터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위키드를 오랫동안 공연해 왔습니다. 아폴로 시어터랑 아폴로 빅토리아 시어터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다른 극장이다. 정도. 네, 그러면 이제 간략하게 스포를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어디까지 말을 해야 될까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인물을 4분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4명이 딱 나오는데 좀 더 있긴 한데 더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4분만 소개를 할게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돼요. 진짜요? 아, 근데 레베카님 원래 스포 좋아하시는 걸로 아는데 아니, 스포 이제 스포 거부하시 이거는 안 돼요. 이 작품은 스포하면 큰일 나요. 왜냐면 이게 등장인물로도 되게 스포가 될 수가 있어가지고 원래 포토타임을 아예 안 줬어요. 커튼콜 타임을. 근데 이번에 커튼콜 다 끝나고 포토타임을 새로 줬는데 저는 이 포토타임 새로 할 때 약간 스포가 될 수 있는 인물을 이제 퇴장시키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하긴 했는데 여튼 그러면 스포가 안 되게 우선 4분에 대해서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선 1번 우리 제니가 있습니다. 제니가 있고요. 두 번째 샘, 세 번째 로렌, 네 번째 벤 있어서 이렇게 여자 둘, 남자 둘 나오는데요. 사실 여자 둘, 남자 둘만 해도 사실 들어갈 때부터 약간 뭔가 러브라인이 하나만은 아니겠는데? 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인물 소개를 해보자면 우선 제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제 쌤이랑 막 결혼해서 이제 아기가 낳은 지 1년 좀 넘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정신없고 이런 상황이고 근데 제니랑 쌤이 이사를 왔어요. 지금 이제 막 새 집에 이사를 온 거예요. 근데 또 정신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새 집에 왔으니까 또 집들이를 또 하려고 이 나머지 둘을 초대한 건데요. 그게 로렌과 벤입니다. 이제 로렌은 정신과 의사고요. 그리고 샘, 이 제니의 남편과 대학 친구입니다. 그리고 또 이 벤은 어떻게 만났냐?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인데 특히 욕실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인데 로렌네 집에 인테리어를 하다가 둘이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사귀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들이를 초대하고 이제 아기를 보는 첫 만남이었나 봐요. 이제 그러면서 막 드디어 아기를 보내요 막 이러고 막 집들이에 초대가 됩니다. 근데 샘은 어떤 상황이냐? 샘이 천문학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막 책도 낸다고 하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출장을 갑니다.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출장을 가요. 인테리어도 다 안 끝났는데. 샤크섬이라는 곳이래요. 다크스카이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는데 다크스카이가 뭐냐? 빛공해가 없는 정말 별을 보기 좋은 그런 곳이래요. 그런 곳에 갔다가 오느라고 거의 뭐 집들이 하는 날인데 막 늦게 왔대요. 그래서 이미 제니는 막 화가 나 있어요. 힘든데 막 그러니까. 근데 쌤이 얻는 동안 제니는 제니와 자기의 이제
딸인 피비랑만 있던 거잖아요. 그동안 쌤이 없어지고 나서 그 집에서 2시 22분마다 어떤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쌤이 어떤 인간이냐. 정말 티적이고, 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NTP의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ENTP의 정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조건 세상의 모든 일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내가 틀릴 일은 없고,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도 얘가 틀리는 걸 못 봐서 한 번만 틀려라.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니는 계속 주장을 합니다. 자꾸 2시 20분마다 뭐가 있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어, 귀신인 것 같아. 뭔가 있어. 왜냐면 소리를 들어서 방문을 열었대요. 뭐가 없대요. 근데 이제 쌤은 굉장히 T적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새 집이잖아. 혼자 있으면 긴장할 수도 있어. 그럼 뭐 전기 배선이 뭐 불 켰을 때 안 보였다니까? 전기 배선 문제로 뭐 이게 뭐 누전이 돼서 찌직 이런 소리일 수도 있고 뭐 터벅터벅 걷는 소리일 수도 있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로렌이랑 벤이 있는데 벤은 또 자기가 막 그 영매의 기질이 있다는 소리도 들었고 귀신을 본 기억이 있고 이제 가족들도 막 그런 귀신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는다 이러고 로렌은 알 수 없게 나오는데 알 수 없이 난 누구 편이지? 뭐 편이라고 하는 것도 뭐하지만 이 친구는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셋은 샘을 제외한 셋은 다들 실제인지 아닌지 몰라도 귀신을 본 경험이 있다고 스스로 믿어요. 이게 참 큰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얘기로 싸웁니다. 이 얘기를 싸우면서 근데 저는 이 대본을 정말 잘 썼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물론 제가 절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얼마 전 제가 문예창작 수업도 듣고 이제 저도 이제 뭐 습작 쓰다가 실제로 시나리오 하는 분께 피드백을 받았을 때 이제 들은 얘기가 굳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 없고 큰 이야기가 있으면 인물이 뭐 4명이 있다면 4명 다 캐릭터성을 뭔가 결점이 뚜렷하게 있어서 한 사건에 대한 반응이 다 달라지게 한다면 굳이 다양한 플롯이 없어도 굉장히 그걸 재밌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이야기가 딱 그런 것 같아요. 4명 다 이 귀신이라는 주제 하나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공포 연극이라고 하는데 추리를 하고 근데 저는 다 보고 나면 그렇게 무섭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아니 이게 스포가 아니라 그냥 결국 다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귀신이라는 거를 들고 있지만 인간관계 사이에서 신뢰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고 굉장히 생각을 하거든요. 각자 서로가 가지고 있는 신뢰, 스스로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과의 관계, 하지만 상대가 생각했을 때의 관계, 그리고 뭐 같은 관계지만 신뢰가 있었다 없었다도 하고 그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대사여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대사가 나와요. 중력을 이해한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야. 떨어질 때 덜 아픈 것도 아니고. 이런 대사가 있는데 저 너무 좋아하는 대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논리적인 꼭 사실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 얘기도 이제 유념하시면서 뭔가 신뢰, 관계,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 뭔가 그냥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관계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연극이 공포 연극이라고 불리는 데에는 가장 큰 일조를 하는 거는 이 분위기도 분위기인데 이 사운드 이펙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프 스케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냐면 정말 깜짝 놀래키는 거. 그 런던에 가보신 분들은 이제 주변을 좀 공원을 좀 돌아다녔으면 한 번씩은 꼭 보셨을 텐데 생각보다 여우가 많이 돌아다녀요, 도시인데. 혹시 런던 가보신 분 계신가요? 여우 보신 적 있나요? 여우 본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어, 저는 런던에서 저는 공부를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 학교에 런던에 여우를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진짜요? 뭐지? 저는 음. 영국의 그 런던에 여행만 한 일주일씩 2번 정도 갔는데 갔을 때마다 그 공원 주변에서 이렇게 슉 음. 가는 여우를 봤었거든요. 근데 약간 런던 외곽 쪽에 살았던 친구가 말해주기로는 실제로 여우 소리가 밤마다 많이 난대요. 근데 음. 여기가
중간중간에 여우가 고라니 같은 울음소리를 내요. 약간 꽉 이러거든요. 이 울음소리를 확 뭔가 되게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 확확 소리를 틔워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안 그래도 약간 귀신 있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그런 소리가 확확 나니까 굉장히 놀라시는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초연에 비해 소리가 진짜 한 반으로 줄였어요. 진짜 하나도 안 놀래고요. 그래도 조금 지금 약간 피드백을 받으셨는지 재현 첫 공보다는 소리가 커지긴 했는데 저는 정말 초연 때 저의 자처시라고 하죠. 이 연극을 처음 봤을 때 저 진짜 보다 울 뻔했거든요. 저 옆자리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 손잡고 봤어요, 저희. 진짜 손잡고 보고 저 보는 날에 제가 거의 프리뷰 회차였으니까 처음 보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진짜 보다가 벌떡 일어나신 분도 있고 제가 이제 통로에 앉았더니 거기에 그 사이드 약간 우퍼 스피커가 있거든요. 아 진짜 저 중간에 중퇴할 뻔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이번엔 그 때문에 정도 무서운 건가요? 소리 때문에? 그게 이미 약간 다들 움츠러져 있고 계속 음산한 사운드가 깔려요. 그리고 되게 조용조용한데 갑자기 막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한두 번 그러면 아 여기서 쏘겠다 싶긴 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괜찮긴 하거든요. 그래서 공연 많이 보신 분들은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스피디하게 대사가 촥촥촥 가요. 사이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몰입이 됩니다. 제가 살면서 본 연극 중에 이렇게까지 몰입해서 본 연극이 없던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 왜냐면 너무 무서우니까 자꾸 긴장이 되는 것도 있고 보통 연극 보다 보면 이제 뮤지컬 많이 보시는 분들이 연극 심심해서 졸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예, 졸릴 틈이 없어요. 처음 보면 무서워가지고 그런 점도 있고. 아, 너무 할 말이 많은데 진짜 스포를 못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정말 보신 분들을 위한 어떤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고 저 너무 생각하고요. 근데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점은 막 추리하는 거 좋아한다. 본인이 논쟁을 좋아한다. 이러면 너무너무 사랑할 극이에요. 심지어 이제 요 근처에 되게 야식 먹을 곳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친구들을 이제 많이씩 데리고 가는데 끝나고 나면 진짜 열띤 토론이 펼쳐집니다. 이걸로 밤샐 수 있어요, 정말. 그래서 너무너무 추천하고요. 특히 이제 논쟁 좋아하시고 요 홀령에 대한 주제에 관심이 많으시다. 그러면 정말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의 이 홀령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여름에 딱 맞는 극이고 그리고 이렇게 무서운 거다 보니까 사실 뭐 좋아하는 그건 아닌데 데이트 하시는 분들도 너무 딱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무서우니까 딱 붙기 좋거든요. 정말 많이 데이트 하러도 되게 많이 오시고 네. 친구랑도 오기도 너무 재밌고 여름에 이것도 킬링타임용으로 참 좋은 연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주 하는 거 짧은데 놓치지 마시고요. 이번에 팟캐스트가 나갈 쯤에는 아마 끝났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또 사면 오게 된다면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연이 끝나면 배지도 나눠주거든요. 그리고 커튼콜 때 크게 틉니다. 스포 금지.